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그 표현 방법이 정말 다양한 to와 ing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다음 예문을 볼게요. 나는 여행하는 걸 좋아해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 I like travel 이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I like travel은 잘못된 표현 방식입니다. I like travel에서 like라는 단어도 동사, 뒤에 나오는 travel이라는 단어도 동사기 때문에 한 문장에 이렇게 동사를 두 번 쓸 수가 없어 다음과 같이 바꿔주셔야 돼요. I like to travel 혹은 I like traveling 처럼 표현을 바꿔주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동사 like는 좋아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자, 그리고 동사 travel은 여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I like travel 이라고만 얘기하면 나는 좋아한다, 여행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말에서도 나는 여행한다, 좋아한다 라는 문장을 좀 더 부드럽게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행한다 라는 표현을 여행하는 것을 이라는 표현으로 바꿔 나는 여행하는 것을 좋아해요 라는 표현으로 바꾸면 훨씬 더 부드러운 어감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거랑 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행하다를 여행하는 것을 이라고 바꾸는 것처럼 travel이라는 동사를 to travel 혹은 traveling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여행하다를 여행하는 것을 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올바른 표현이 I like 나는 좋아해요. 뭘 좋아하는 거예요? To travel 여행하는 것을요. 자, 그리고 I like traveling 나는 여행하는 것을 좋아해요 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표현을 바꿔주셔야 돼요. 문장을 만들다 보면 지금 이 여행을 좋아한다라는 표현처럼 I like to travel 혹은 I like traveling 이렇게 to와 ing를 모두 사용해도 되는 표현이 있는 반면에 오로지 to라는 표현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혹은 오로지 ing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존재합니다. 자, 그건 또 어떤 표현들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나 여행하고 싶어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영작을 해볼 텐데 영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주인공과 결론부터 말하는 습관입니다. 자, 이 문장의 주인공은 나, I가 되겠네요. 자, 결론은 뭐뭐 하고 싶다라는 동사 want가 되겠죠. 자, 그럼 I want 뒤에 여행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행하다라는 동사 travel을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럼 I want to travel 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want도 동사, travel도 동사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I want to travel 혹은 I want traveling. 자, 근데 이 두 가지 표현 중에 want라고 하는 동사는 뒤에 또 다른 동사가 나왔을 때 ing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 이유는 제가 잠시 뒤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표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나 여행하는 거 좋아해 라는 표현이에요. I enjoy 뭐 하는 거를 좋아해요?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 거니까 travel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I enjoy travel 이라고 표현을 만들 수 있는데 역시 enjoy도 동사고 travel도 동사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I enjoy to travel 혹은 I enjoy traveling 이라고요. 자, 근데 이번에 enjoy라는 동사는
우리 앞에서 배운 want to와는 반대로 뒤에 어떤 동사가 나왔을 때 to라는 패턴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직 ing만 사용해서 I enjoy traveling 이라고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want는 to만 사용할 수 있었고 enjoy는 ing만 사용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to와 ing가 가진 어감 때문이에요. 자, 저는 이 ing와 to가 가진 어감을 시간으로 한번 구분을 해봤거든요. to와 ing는 과거와 미래의 시간대를 가지고 있고 ing는 과거와 현재 시간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to는 현재 어감을 가지고 있지 않고 ing는 미래에 대한 어감을 가지고 있지 않네요. 자, 이걸 가지고 문장을 통해서 조금 더 그 느낌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입니다. I forgot 이라고 이야기하면 forgot은 forget의 과거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까먹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I forgot 하면 나는 까먹었어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 call you의 표현은 너에게 연락하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여기에 to가 붙어 to call you라고 하면 to라고 하는 것 뒤에 이렇게 동사가 나왔을 때는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영어 회화를 할 때 to 뒤에 동사가 등장을 하게 되면 앞으로 해야 할 행동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to 뒤에 call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으니까 해야 할 행동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너에게 연락을 해야 할 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I forgot to call you 라고 얘기하면 내가 까먹은 건데 뭘 까먹은 거예요? 너에게 연락을 해야 한다는 걸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나 너한테 전화한다는 거 깜빡했어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표현을 볼까요? I forgot calling you 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자, call에 ing가 붙어서 calling이 됐네요. ing는 제가 위에 과거와 현재의 어감이 있다라고 했었죠. 이거를 각각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forgot calling you. call은 연락하다인데 거기에 현재 어감을 담아서 지금 연락하고 있는 걸 까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나 지금 너한테 연락하고 있는 걸 까먹었어. 어감이 좀 이상하네요. 자, 그럼 콜링이 돼서 과거의 어감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연락했었던 것이 되겠죠? 자, 그럼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볼까요? I forgot. 나는 까먹었어. 뭘 까먹은 거예요? 너에게 연락했던 걸 까먹었어 라고 표현이 완성이 됩니다. 이 문장은 어색한 문장이 아니죠? 자, 그래서 완벽한 해석은 나 너한테 연락했었던 걸 까먹었어 라는 표현이 돼요. 우리가 가끔 내가 너한테 전화했었나? 아, 맞네. 나 너한테 전화했었구나. 이렇게 무언가 했던 행동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to와 ing가 가진 어감 때문에 해석 자체가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아까 want는 왜 to밖에 쓸 수 없었는지 우리 한번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ant의 해석은 원하다 혹은 하고 싶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want는 미래에 대한 어감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커피를 마시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나 커피 마시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면 어때요?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 되죠. 그것처럼 want라고 하는 단어는 뒤에 어떤 동사가 나왔을 때 현재 하고 있는 어감을 넣어버리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어색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할 행동을 넣어주게 되는데 그걸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나 커피 마시고 싶어 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I want 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커피를 마시고 싶다라는 표현이니까 to drink coffee를 사용해서 I want to를 줄여서 want to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I want to drink coffee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 영어 공부하고 싶어 라는 표현은 가까운 미래에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I want to study English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나 운동하고 싶어 라는 표현입니다. 역시 내가 뭐뭐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I want로 시작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운동하다는 workout이에요. 그래서 운동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I want to work out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 ing밖에 쓸 수 없었던 enjoy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njoy는 즐기다 혹은 좋은 시간을 보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겨하는 행동이 뭐가 있으세요? 라고 제가 여쭤보게 되면 고민을 하시겠죠. 내가 뭘 즐겨하지? 그래. 나 운동하는 거 좋아해. 혹은 나 책 읽는 거 좋아해. 라고 대답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느낌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내가 책을 읽는 걸 좋아한다라는 표현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좋아하고 즐겨 했었던 행동들에서 어떤 행동인지를 찾게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enjoy라고 하는 건 보통 내가 즐겨하는 행동, 지금 현재 즐겨하는 행동 혹은 과거에서부터 내가 해왔던 행동들 중에서 뭔가 정말 좋아하고 재밌었던 행동에 대해서 enjoy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앞으로 해야 하는 행동 혹은 해보지도 않았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enjoy라는 동사를 쓰지 않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ing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나는 영화 보는 거 좋아해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내가 정말 즐겨 했던 행동이기 때문에 좋아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I enjoy watching movies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연극 재밌게 봤어 라는 표현 한번 볼게요. 연극을 재밌게 봤다라고 표현을 할 때 enjoy라는 동사를 쓸 수 있다라는 건데 그 연극을 재밌게 봤어는 과거니까 enjoy에 ed를 붙여서 enjoyed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I enjoyed 나는 즐겼어 라는 표현이죠. 뭐를? 보다라는 표현 watch 그 다음 연극은 a play 혹은 the play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럼 문장 한번 연결해 볼까요? I enjoyed watch the play 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enjoy도 동사, watch도 동사네요. 그럼 어떻게 표현해요? I enjoyed watching the play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다음 나 평소에 운동하는 거 좋아해 라는 표현도 역시 I enjoy를 사용해서 I enjoy workout 이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데 enjoy도 동사, workout도 동사기 때문에 I enjoy working out 이라고 표현을 바꿔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to만 사용할 수 있고 ing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동사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to만 사용할 수 있는 동사들입니다. 이 to는 미래에 대한 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어감을 가지고 있는 동사들이 있어요. 바로 첫 번째 decide, 결심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decide는 결심하다라는 동사인데 내가 앞으로 무언가를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결심을 하는 거지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 혹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결심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decide는 단어 자체가 미래에 대한 어감을 가지고 있는 동사기 때문에 항상 뒤에 어떤 동사가 나왔을 때는 to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 운동하기로 마음먹었어 라는 표현, 나는 결심했다 라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I decided, 뭘 결심해요? 운동을 하기로 결심을 한 거니까 to work out 이라고 표현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장 완성해 볼까요? 나 운동하기로 마음먹었어. I decided to work out.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예문 볼까요? plan은 계획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앞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건지를 지금 계획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계획하다라는 동사 plan도 역시 미래에 대한 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뒤에 어떤 동사가 왔을 때 역시 오직 to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 오늘 세차를 할 계획이야 라는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 할 계획이야 라고 표현하니까 I plan 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I plan 뭘 할 계획이에요? 세차하다. wash my car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세차 해야 할 행동이니까 to wash my car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I plan to wash my car today 이렇게 표현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 ing만 쓸 수 있는 동사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finish라는 동사입니다. 뜻은 끝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행동 혹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끝낸다라고 표현을 하지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행동을 끝낸다라고는 표현하지 않아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finish라고 하는 동사는 뒤에 어떤 동사가 왔을 때 오직 ing만 쓸 수 있습니다. 나 설거지 끝냈어 라는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는 I, 끝내다는 finish인데 이미 끝낸 상태가 되는 거니까 뭐예요? 동사의 과거형을 써줘야겠죠. finish의 과거는 ed를 붙여서 finished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I finished 그 다음 설거지 하다는 do the dishes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설거지 하고 있는 행동을 끝낸 거니까 뭐예요? I finished doing the dishes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 번 더 예문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나 설거지 끝냈어. I finished doing the dishes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마지막 예문이에요. give up 하면 포기하다라는 표현인데 자, give라는 뜻은 주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 up은 뭐예요? 위로라는 뜻도 있지만 끝까지라는 어감도 있어요. 자, 그래서 가진 거를 다 주고 끝낸다라고 해서 give up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포기하다라는 표현이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 의미에서 give up은 포기하다가 되는 거예요. 해외여행하는 거를 포기했다라는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주인공은 누구예요? I, 나죠? I, 포기하다, give up인데 이미 포기를 한 과거니까 어떻게 해줘요? give up의 과거인 gave up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I gave up 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해외여행 하는 것을 해외여행 가는 것을 포기했다라는 표현이니까 해외여행이라는 표현을 만들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여행하다는 동사 travel입니다. 그럼 travel이라는 표현을 쓰고 뒤에 해외로라는 의미의 abroad를 넣어주시면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travel abroad. 한 번 더. travel abroad. 그쵸?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I gave up travel abroad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 gave up도 동사고 뒤에 나오는 travel도 동사네요. 자, gave up, 포기하다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을 포기하다니까 뒤에 travel에 ing를 넣어주셔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I gave up traveling abroad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나 해외여행 가는 거 포기했어. I gave up traveling abroad. 우리 오늘 to와 ing가 가진 수많은 표현 방법들 중에 한 문장에 동사가 2번 등장했을 경우 어떻게 하면 좀 더 부드러운 어감으로 문장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어떤 동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to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고 ing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연습밖에는 없어요. 내가 자꾸 문장을 입 밖으로 내뱉어 봐야지만 이래서 얘를 to만 쓸 수 있었구나. 이래서 얘는 ing만 쓸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어감이 훨씬 더 빠르게 익힐 수가 있기 때문에 단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입으로 내뱉는 수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즐겁고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